안녕하세요. 30대 초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남친은 저보다 2살이 많고 사귄 지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남친과 저는 둘 다 부모님과 따로 나와서 각자 자취를 하고 있고 남친네는 사별로 인해 어머님만 계신 상황입니다. 위로 누나도 한 분 계시는데 저는 2분 다 몇 번 만나뵌 적이 있고 누나분과는 가끔 연락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는 중이긴 했지만 남친은 저희 부모님과 따로 만난 적은 없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자는 생각에 저희 가족과 식사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저희 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밥을 먹고 있는데 남친이 뜬금없이 오늘 우리 집 김장하는 날이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황당해서 그걸 왜 지금 말해? 하고 물었더니 본인도 전날 저녁에 알았다고 하더군요. 황당하긴 했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이라 그래 알았다.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그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식사를 하는 도중 남친 누나한테서 톡이 오는 겁니다. 너는 오늘 우리 집 김장하는데 와서 도와주면 김장하는 법도 배우고 이쁨도 받고 얼마나 좋냐. 딱 이렇게 보내왔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정신 나간 소리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남친 집에서 이쁨 받을 짓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남친도 제 부모님한테 이쁨 받을 짓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남친은 그동안 저희 부모님께 인사도 안 드렸던 상황이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황당한데 문제는 그 뒤에 더 어이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과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식사 약속을 잡아 놓았던 상태였는데 그 전날 갑자기 김장 일정을 잡으셨다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인사드리러 간다는 사실을 남친 어머님이나 누나도 다 알고 있으면서 부랴부랴 그날로 김장 날짜를 잡았다는 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 미리 말을 안 해주는데 제가 남친 집에 김장을 하는지 잔치를 하는지 어찌 아나요? 그리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남의 집안 김장에 제가 왜 가나요? 본인 동생이 일주일 전부터 미리 약속하고 저희 부모님을 만나뵈러 온 날 저한테 연락해서 김장을 운운하며 예쁨 받니 안 받니 하는 것도 참 웃긴데 그걸 미리 알면서 말 안 하고 내가 뭘 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을 하고 있는 남친의 태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기가 차서 할 말이 없네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애하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 싶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화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작이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두 사실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서도 몰랐네요. 아무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헤어졌습니다. 사실 글을 쓸 당시였던 지지난주 주말에 그 일이 있고 나서 너무 기분이 나빠 일주일간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면서 혼란스러운 마음에 글을 쓰게 된 거였고 댓글들을 보고 마음이 굳혀졌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연락해 약속을 잡고 오늘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네요. 나는 당신네 집안과 못 어울리겠다. 내가 그리 착해 빠지지 않았나 보다. 착한 며느리 찾으시라고 전해드려라.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하며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남친이 하는 말에 정말 기가 차더군요.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은 김장을 하지 않고 사먹는 김치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친과 집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집은 김치를 사먹는다. 그래서 김장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듯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그걸 본인 어머니와 누나한테 전한 건지 김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겸사겸사 부르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서 가르쳐 주려고 부르신 거라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우리 집 성의를 무시하는 거냐? 하고 말하는데 이쯤 되니 그냥 집안 사람이 다 미친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더 말해봤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만 늘어놓을 게 뻔히 보였기에 그랬냐. 그런데 나는 김장하는 방법 같은 건 몰라도 된다. 나는 됐으니까 다른 사람 알아봐라. 대충 이렇게 정리해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버렸습니다. 전 남친이 이런 일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냐. 다시 생각해봐라. 후회할 거다. 이런 멍멍이 소리를 하며 저를 잡긴 했지만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나와버렸네요. 이후 현재까지 계속 연락을 해오고 있지만 전부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일로 지난 일주일 정도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헤어지고 나니 뭔지 모르게 속이 후련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결혼 전에 그 집안 사람들 인성이 어떤지 미리 알게 되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본성을 드러내지 않고 속이고 있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다면 그 이후의 제 삶은 안 봐도 뻔하니까요. 해서 지금은 그 누나분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글을 쓰면서도 답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라 딱 잘라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댓글 주신 분들 덕분에 결심을 굳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환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사람 보는 눈을 더 키워서 좋은 인연을 만나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당연히 갈 필요도 없었던 일이지만 후기를 보니 김장날을 글쓴이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한다 하니 일부러 급 잡았던 것 같네요. 우리 집 귀한 아들내미가 우리 집 예비 종년네 집이랑 왜 밥을 먹어? 뭐 이런 심보였겠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생각 없는 남자나 부려먹으려고 달려드는 그 집안 사람들이나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정말 잘 헤어지셨어요. 두 번째, 예쁨 받는다는 게 돌려 말해서 그렇지 며느리 될 사람이 예비 시댁에 잘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부모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과거와는 달리 이젠 위아래를 막론하고 서로 잘 보여야 한다는 걸. 그런 사상을 숨기고 며느리에게 잘 보이는 시부모는 자식을 결혼시키는 거고 아닌 시부모는 파혼시키는 겁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잘 보이는 부모는 자식 결혼 생활에 부모 문제로 싸울 일을 없게 만드는 거고요. 세 번째, 이쁨을 받는다는 말을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왜 김장을 돕는 게 이쁨을 받는 거죠? 그건 그냥 노예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앞으로 잘 부려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보여주는 거 아니냐고요. 네 번째, 편모 가정에 하나 있는 남동생을 평생 혼자 살다 죽으라고 누나가 고사 지내나 보네요. 손잘 잘 치셨습니다. 그냥 지들끼리 살라고 하세요. 수준이 맞아야 밥상머리도 함께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결혼도 안 했는데 남친 누나랑 개인톡을 왜 하나요? 심지어 동생 여친한테 하는 호칭이 너라니요. 예의는 가져다 버렸네요. 거기다 동생이 여친 부모님과 식사하는 걸 뻔히 알면서 김장 도우라는 소리를 하는 건 님 부모님도 개무시를 했다는 겁니다. 시부모가 해도 기분 나쁠 언행을 아직 신우도 안 된 남친 누나가 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게 잘못인 줄 모르는 남친도 님이 당연히 자기 어머니와 누나에게 예쁨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 남자와 결혼했다면 그 집안 종년 당첨이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식장까지 예약을 다 끝낸 상황인데 파혼합니다. 저는 스피치라는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이고 남친과는 3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저와 사귀는 3년 동안 반려견과 남친이 함께한 추억이 참 많았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만큼 남친도 제 반려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거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결혼 준비도 무난하게 진행 중이었고 반려견으로 인한 트러블도 전혀 없었기에 그게 문제가 될 줄은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러더라고요. 예비 시댁에서 아파트를 전세로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아파트가 동물 금지를 해놓아서 집을 찾기가 힘들다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죄송했습니다. 집은 예비 시댁에서 준비하신다 하셨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동물 금지 때문에 집 찾기가 벽에 막힌 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친에게 어머님께 너무 죄송하다. 이대로 계속 아파트를 찾기 힘든 상황이니 집은 일단 우리가 오피스텔을 구하면 어떻겠냐 하고 말했습니다. 동물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제가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이 살기에 아주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공간이 충분했거든요. 거기다 강아지도 키울 수 있으니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오랜 고민 끝에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남친은 내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오피스텔에서 못 산다. 지금까지 쭉 아파트에서 살아왔어서 오피스텔이든 빌라든 주택이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오피스텔에서 살자는 게 아니다. 오피스텔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당장 집을 구하기가 힘드니 우선 오피스텔에 살면서 천천히 알아보자는 거다. 라고 말하며 설득했지만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거다. 지금 아파트에 살지 못하면 계속 강아지에 맞춰서 오피스텔급으로만 이사를 다니게 될 수도 있다. 하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아파트 매매를 안 하고 전세로 구하기로 한 건데 나도 처음에는 아파트들이 동물 금지가 되어 있는 건 생각을 못했다. 그런데 알아보니 전부 금지더라. 강아지를 데리고 살려면 아파트를 구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아파트가 아니면 못 산다. 하고 말하는데 남친의 말의 결론은 한마디로 제 강아지가 집을 구하는데 걸림돌이라는 거였습니다. 남친의 말을 듣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에 사과를 하긴 했지만 저는 강아지를 책임지고 있는 견주이기에 강아지를 데리고 살려면 오피스텔 같은 곳밖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아파트만 고집을 하니 이건 남친의 이기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남친의 입장에선 제가 제 반려견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느꼈겠죠. 아무튼 그날 한참을 대화했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였는데 마지막에 남친의 입에서 반려견을 따로 맡길 데가 없냐? 하는 말이 나와 제가 먼저 폭발해버렸습니다. 이 말은 제가 키우는 반려견을 버리고 오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기에 제 입장에선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거든요. 결국 그로 인해 큰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파혼 얘기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직까지 어안이 벙벙하네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한 기분이라 내일 아무렇지 않게 연락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기분인지 도통 모르겠어서 마음을 정리하려고 끄적끄적 해보았는데 결론은 그냥 파혼했다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잘 결정한 거겠죠. 후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글을 읽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댓글들을 읽다가 의문이 생겼네요. 아무리 그래도 시대가 시대인데 반려견이 가능한 아파트가 하나도 없다니. 그래서 일하다 말고 남친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진짜 동물이 되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더냐. 네가 그냥 싫어서 말을 그렇게 한 거 아니냐. 하고요. 그랬더니 죽어도 아니랍니다. 사실 남친은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라고 다 같은 아파트가 아니다. 어디는 싫고 어디는 괜찮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문득 이 말을 했던 게 기억나면서 어쩌면 반려견이 가능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본인 마음에 안 차서 패스시키고 저한테 말을 그렇게 전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동물 금지를 시켜놓은 집이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기에 직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견주인 만큼 그 부분을 제일 고려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정글에도 썼듯이 남친 또한 저희 반려견과 함께했던 추억이 많았기에 더욱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남친의 입장에선 본인이 거주할 아파트가 제일 우선이고 그에 맞춰서 조건을 보러 다녔을 텐데 저는 왜 그걸 알지 못했을까요? 강아지에 어떻게 되든 말든 남친의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걸 자각하게 되면서 정신이 번뜩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가족 같은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낼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 강아지는 제가 지켜야죠. 결국 결론은 파혼을 하기로 했고 가족들한테는 각자 알리기로 했습니다. 식장 취소도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한 상태이고요. 남친은 마지막까지 정말 이게 최선인 거냐 하고 물었지만 저는 강아지를 보낼 생각이었고 남친은 오피스텔은 죽어도 싫다 하니 이게 최선이지 뭐겠나요. 둘 다 양보할 마음이었고 다른 방법도 없는데 어쩌겠어요. 댓글 주신 분들의 말씀처럼 그냥 결혼 안 하고 반려견을 데리고 살 겁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공감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분들 그리고 따끔하게 말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처음엔 못 모르고 집주인들이 개 키우는 사람 세줬다가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특히 개 냄새가 집을 다 배려놓기 때문에 경험자들은 개 키운다 하면 절대 새를 안 줍니다. 앞으론 자가 아니면 개 키우기가 힘들 거예요. 남친만 뭐라 할 수도 없는 게 멀쩡한 아파트 두고 개 때문에 삶의 환경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두 번째, 결혼 안 하고 반려견을 데리고 사신다는 결심 부디 흔들리지 않으시길. 상대 입장에서는 결혼 상대가 걔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겠는데 그걸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만 볼 수 있다니. 걔가 남자를 구했다는 말이 정답이네요. 세 번째, 이건 처음부터 개를 키울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닐까요? 개를 키울 의지가 있었다면 무조건 개 키울 수 있는 곳 위주로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부동산에 동물 키울 수 있는 곳이라는 언지를 1순위로 하니까요. 처음부터 개는 옵션으로 받고 개를 키울 수 있는 곳은 마음에 드는 곳이 없네 하고 처분했으면 싶은 거죠. 결론은 둘 다를 위해 잘 헤어지신 겁니다. 네 번째, 끝까지 여자분 본인이 집을 구한다는 말은 없네요. 월세 전세는 대부분 주인들이 애완동물을 금지합니다. 동물 냄새나고 인테리어 파손시킨다고 안 된다 하거든요. 남자도 개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반려견 문제로 안 맞으면 파혼할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이 끝까지 반려견을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이런 경우 결혼을 강행한다면 반려견 때문에 결혼 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료값이나 병원비 같은 거요. 오히려 미리 결정하신 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남친 어머니께서 보낸 김치 때문에 싸우게 되었는데 제가 잘못한 건지 객관적으로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남친은 원룸 월세방에 저는 투룸 월세방에서 살았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따로 살았는데 어느 날인가 남친이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월세방을 정리하고 저희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월세를 반반 부담해서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남친이 처음 짐을 싸들고 저희 집에 들어왔을 때 많이 당황했었지만 저희 둘 다 결혼 생각이 있었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멍청했었죠. 아무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룸 월세방에 옵션으로 있는 냉장고가 많이 작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집으로 남친 어머니께서 엄청 큰 상자 2개와 작은 상자 1개에 각종 김치들을 담아 택배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무거운 걸 들지 못하는데 밖에 두면 안 될 것 같아 끙끙거리며 혼자 다 옮겼었죠. 그러고는 확인해봤더니 김치를 통에 담아 보낸 게 아니라 투명한 큰 비닐봉지에 담아 보내셨더군요. 남친 퇴근 시간이 저보다 한참 늦기에 김치 온 걸 혼자 집 안으로 날라 장갑을 끼고 집에 있는 김치통에 옮겨 담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보내신 건지 집에 있는 통이 부족할 정도라 남친이 퇴근하면서 다이땡에서 김치통을 따로 사올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남친이 퇴근하면서 사온 김치통에 부랴부랴 남은 김치를 또 옮겨 담았었죠.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한 상태인데 퇴근하고 2시간 동안 혼자 그 김치를 다 정리하고 나니 허리가 너무 아파 표정 관리도 안 되더라고요. 짜증도 많이 났던 상태라서 아마 제가 짜증난 게 티가 많이 났을 겁니다. 이유 무슨 김치를 이렇게 많이 보내신 거냐 하고 물었더니 냉장고 작다고 조금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엄마 손이 너무 커서 조금 보낸다고 보낸 게 저 정도다.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짜증이 나긴 했었지만 자식을 생각해서 먹으라고 보내주신 거라는 생각에 더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잊고 일주일 뒤 아무래도 김치를 빨리 먹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수육을 삶았습니다. 그러고는 김치를 꺼내다가 자기야, 앞으로 어머님이 김치 보내주신다 그러면 이번에 보내주신 거 반에 반만 보내달라고 그래. 하고 말하며 수육과 김치를 썰어 상에 올려놓고 먹자고 했었죠. 그런데 남친이 그때부터 틱틱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물었더니 너 왜 우리 엄마 무시해? 딱 이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냉장고에 있는 김치통을 다 바닥에 꺼내놓고 나는 여기서 우리 엄마가 보낸 김치가 뭔지 모른다. 니네 엄마랑 언니네가 보낸 김치가 뭐냐? 그거 빼고 우리 엄마 김치는 버리겠다. 이러면서 종량제 봉투를 들고 김치통들을 발로 차는 겁니다. 그런 남친의 모습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지금 뭐하는 짓거리냐 하고 말하며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여기서 참고로 저희 엄마나 언니한테 받은 김치는 남친 어머님이 김치를 보내기 전부터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잘 안 먹으니 조금씩만 달라 해서 반 포기나 한두 포기만 보내왔던 거였고 다 합쳐도 김치통 큰 거 1개와 작은 거 1개가 끝이었습니다. 반면 남친 어머니께서 보낸 김치는 큰 통 3개에 작은 통 4개였고요. 제가 더 빡치는 건 남친은 본인 엄마 김치를 잘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다 제가 짜증을 내며 말했다는데 저는 맹세코 첫날을 제외하고는 김치 때문에 짜증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네 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를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 수육을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침대에 누워서 자빠져 있고 저 혼자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수육을 삶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네 엄마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남친이 저한테 니네 엄마나 언니가 준 김치는 군소리 안 하고 받아놓고 왜 우리 엄마가 너를 생각해서 보낸 김치 가지고 계속 눈치를 주냐. 그게 네가 우리 엄마를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김치통을 발로 차던 남친의 행동에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개인주의가 심한 편이라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건지 싶어 글을 써봅니다. 여기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후기입니다. 동거 가지고 저한테 기분 나쁘게 쓰신 몇몇 댓글들이 있던데 혼전 동거에 대한 생각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동거 이력은 여자에게 손해일지라도 결혼 전에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친과 사귄 지도 꽤 됐었고요. 물론 저와 상의 없이 이뤄진 일이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멍청해 보였겠지만 그냥 그렇게 넘겼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문제는 동거보다는 남친 부모가 보낸 몇 킬로짜리의 김치 때문이었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저한테 말하고 김치를 보낸 것도 아니었고 남친이 엄마가 김치 보냈대. 딱 이 한마디로 통보하고 끝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많은 김치들을 보고 황당할 수밖에요. 사실 저와 남친은 나이차가 꽤 많이 나는 편이고 남친은 본인 가족 관련 이야기만 나오면 엄청 예민하게 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친네 집안이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본인 엄마가 일을 한다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거나 하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요. 댓글 중에 남친이 피해의식이나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던데 평소 남친의 행동을 생각해보면 그 말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싸우는 일이 있으면 항상 남친 기분이 나빠져 시작되는데 이상한 곳에서 발작 버튼이 눌려져 화를 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오해다. 이래서 그런 거다.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 하고 말하지만 제 말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네가 이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 변명하지 말고 무조건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사과를 하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죠. 처음에 다녔던 회사 사석에서 남친을 만나게 되었는데 친절한 성격이 본 모습인 줄 알고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초등학생 아이 같더라고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많이 참아왔는데 더 이상은 못 만날 것 같아 그만 헤어지자 통보했습니다. 물론 제가 헤어지자는 말까지 할 줄 몰랐는지 당황해서 잦긴 했지만 결론은 현재 남친은 집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는 지인 집에서 잠시 머물며 집이 구해지는 대로 짐을 옮기기로 했네요. 아무래도 요즘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헤어진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진작 안 헤어졌는지는 다들 연애를 해보셔서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개인주의라서 잘못한 게 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했나 싶었는데 다들 많은 댓글로 생각을 보태주셔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이 더 확고해져 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김장 당근이 도와달라는 집과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대신 버려달라며 김치 주는 집. 이 두 분류 집안에 포함 안 되는 이성과 결혼하시길 바랄게요. 이게 정답이자 팩트입니다. 두 번째. 개인주의자는 자신만 타인에게 침해받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피해 주는 것도 싫어합니다. 저 남자는 그냥 성격 파탄에 폭력성도 다분하고 꼬인 게 많은 남자예요. 자격지심도 보이고요. 정말 잘 헤어지셨습니다. 세 번째. 이래서 혼전 동거가 필수라고 하는 겁니다. 남친이 성격에 문제 있고 분노 조절도 안 되는 것 같네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가능한가요? 피해의식도 있고 자격지심도 있어 보입니다. 그냥 김치를 조금 적게 보내라 얘기한 건데 발작 버튼이 웬 말입니까? 저는 동거하는 사람들 꽤나 한심하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런 글을 한 번씩 보면 동거가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김치 종류를 왜 쓰니가 했어요? 그거 몇 시간 밖에 있는다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 지가 2시간 동안 그거 했으면 먼저 지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지랄을 했을 겁니다. 김치가 도왔네요. 마지막까지 안전이별하시길. 다섯 번째. 한 번 말하고 또 말했다고 그러나 본데 짜증내면서 말한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정색을 하죠? 남친 성격이 지랄 맞네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잘 도망치셨습니다. 혹시 모르니 짐도 미리 빼서 밖에다 내놓고 비밀번호 바꾸세요. 안전 걸쇠도 제대로 잠그고요. 지금은 헤어진다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오빠 부부집에서 함께 살았던 대학생 신우이입니다. 저는 늦둥이로 오빠와는 9살 차이가 나고
몇 해 전 부모님께서 사고로 돌아가신 후 오빠와 단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빠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부터는 저 혼자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둘째 조카가 태어나면서 오빠 부부가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해왔고 많이 망설이긴 했지만 오랜 고민 끝에 자취방을 정리하고 오빠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새언니가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기에 집안일의 대부분은 제가 도와드렸고 조카들 육아도 같이 하며 지냈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간 제 나름대로 신경을 쓰며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새언니가 외출을 하시며 부탁한 집안일을 하다가 문제가 터졌습니다. 조카들 빨래를 돌리고 널어달라고 하셔서 평소처럼 빨래 바구니를 부어서 돌렸는데 빨래가 다 되고 나서 널려고 가봤더니 기저귀가 같이 돌아갔는지 세탁기 안에서 다 터져 있었습니다. 기저귀 입자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더라고요. 놀라서 확인해봤더니 기저귀가 3개나 빨래더미와 함께 세탁기에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저는 조카들 기저귀를 갈고 나면 항상 곧바로 쓰레기 봉투에 버리기에 아무래도 새언니가 빨래 바구니 안에 넣어두신 것 같았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던 제가 그냥 평소처럼 빨래 바구니에 있던 걸 한꺼번에 부어서 세탁기를 돌린 거였고요. 바구니 안에 기저귀가 들어가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저희 집에는 어른 빨래 바구니 하나에 애들 바구니 각자 하나씩 해서 총 3개의 바구니가 있는데 어른 빨래를 할 때는 색깔을 구분해서 하기에 그때만 일일이 다 만져보고 넣었습니다. 아기들 옷은 대부분이 집에서 입는 옷들이라 구분 없이 그냥 넣었던 거였고요. 아무튼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우선 수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아기들 옷을 다 꺼내서 손으로 씻어 널고 난 후 세탁기 통세척도 3번이나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수습이 안 되더군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태를 수습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언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새언니에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자초지정을 설명드렸는데 세탁기 상태를 보자마자 저를 탓하며 버럭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 상황이 너무 서러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물론 제대로 확인 못한 제 잘못도 있겠지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는데 불같이 화를 내니 많이 서러웠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처음 같이 살자는 말을 먼저 꺼냈던 건 오빠가 아닌 새언니였습니다. 아기가 둘인데 이번에 태어난 조카가 예민해서 그런지 분유도 거부하고 잠도 잘 안 자서 너무 힘들다며 도와달라고 새언니가 먼저 제안을 했던 거였죠. 첫째 때도 제가 자주 도와드렸었거든요. 처음 같이 살자고 말씀하셨을 땐 용돈도 많이 주겠다고 하셨지만 불편한 마음에 거부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살게 되면 아무리 잘한다 해도 부딪히는 일이 있을 테니까요. 그랬더니 새언니가 아기가 너무 힘들게 해서 우울증이 올 것 같다. 같이 살면서 좀 도와달라 하고 울면서 부탁하시기에 같이 살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물론 도와드린다는 생각으로 같이 살기로 했기에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럴 땐 부모님께서 살아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요. 오빠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집에 거의 못 들어오기에 독박육아 하는 게 힘들다는 언니의 말에 같이 살게 된 거였는데 같이 사는 동안 새언니를 대신해서 제가 독박육아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새언니의 외출이 점점 늘어났고 조카들을 제가 대부분 보게 되었거든요.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새언니가 계속해서 제 탓을 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구박하고 눈치를 주시기에 결국 참지 못하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처음 집을 나왔을 땐 친구 집에서 잠시 머물었고 지금은 원룸을 구해서 살고 있어요. 짐을 챙겨서 나오는데 아가들이 너무 눈에 밟히더라고요. 오래 같이 산 건 아니었지만 신생아 때부터 돌보던 둘째가 특히나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가 집을 구해 나오고 나서 얼마 뒤 오빠가 집으로 왔는지 저한테 연락이 왔더군요. 새언니와 싸웠는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왜 애 엄마 힘든데 그런 짓을 해서 쫓겨나냐. 네가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 빌어라.
빌고 다시 들어와라. 하고 말하며 버럭하는데 서운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 가족이라고는 오빠밖에 없는데 저런 말들을 쏟아내니 오빠가 원망스럽고 속에서는 우라가 터지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어요. 제가 그동안 어찌 살았었는지. 밥도 내가, 청소도 내가, 애들 둘 케어도 내가 다 했다. 내가 식모냐? 식재료 없어서 마트 가자 하면 식중이 취급하면서 적게 먹으라고 하더라. 용돈 준다는 거. 한 달에 30 줬고 그걸로 애들 간식 사 먹이면서 내 돈이 더 들었다. 내가 노예고 식모냐? 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죠. 제 말을 듣고 많이 놀랐는지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오빠의 첫마디는 몰랐다였습니다. 그러면서 새언니가 저한테 150씩 준다 했다며 저한테 정말 잘하는 줄 알았다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오빠는 화가 많이 났는지 새언니와 또 싸우게 되었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새언니는 그런 와중에도 제가 한 말이 다 거짓이라 말하며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사실 오빠 부부가 저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 조금 마음이 걸리기는 했지만 저는 어차피 그 집에서 나온 상태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뱉어낸 상태였기에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고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새언니가 저에게 연락해서는 이제 만족하냐?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나는 이혼녀가 됐고 아이들은 아빠 없이 자라게 됐다. 하며 한바탕 욕을 퍼붓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참 씁쓸하네요. 그냥 내가 참았어야 했나. 더 잘했어야 했나. 그도 아니면 싸운다고 했을 때 내가 나서서 새언니한테 사과하고 끝을 냈어야 했나. 오만 가지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빙빙 돌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때문에 이혼하게 될 오빠한테 많이 미안하고 조카들이 눈에 밟히고 걱정됩니다. 오빠의 직업 특성상 아이들을 맡아 키울 수 없으니 결국에는 둘 다 새언니가 키우게 되겠죠. 이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아 죄책감이 듭니다. 처음부터 같이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냥 아는 사람한테 말할 곳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 적어봤는데 씁쓸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이 답답함을 어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남편한테 150 준다고 구라치고 30 주고 노예를 구했네요. 120은 지가 삥땅 치고. 오빠는 동생이 150 용돈 받고 할 일 안 하는 걸로 생각했을 듯 합니다. 그냥 이쯤에서 이혼하게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런 여자랑 어떻게 평생을 살겠어요. 두 번째 댓글. 저런 엄마 밑에서 자랄 애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글쓴이가 자기 인생을 바쳐서 데려다 키울 수는 없잖아요. 마음 독하게 먹고 이제는 본인 인생을 사세요. 새언니는 글쓴이 때문에 호구를 둘이나 놓치고 이혼당하는 기분일지 모르겠지만 글쓴이 남매는 호구에서 탈출한 거니 차라리 잘됐다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댓글. 종처럼 부리던 시누이가 없어서 애는 어떻게 키울지 걱정이네요.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계기가 어찌됐든 저런 여자라면 언젠가는 이혼했을 겁니다. 그러니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네 번째 댓글. 악독한 년이네요. 오빠가 얼마나 기가 찼을까.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아마 이혼을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부부간의 일이 그리 쉽지 않거든요. 다만 앞으로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새언니하고는 왕래하지 마세요.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은 그냥 모른 채 사시는 게 맞습니다. 다섯 번째 댓글. 지금 님에게 가정이 없어서 그나마 이 정도예요. 혼자 있을 때도 감당 안 되던 게 혹여라도 쓴이한테 가족이 생기게 되면 감당이 되겠어요. 멍청한 생각하지 말고 뒤늦게라도 조상이 도왔다 생각하세요. 님이 아니라도 님 오빠는 그딴 여자랑 언젠가는 헤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헤어지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너무 순진한 건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한 겁니다. 바보 같은 거고요.
님은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한 겁니다. 더 이상은 멍청하게 굴지 마세요. 괜한 생각으로 혼자 자책하지 마시고 똑똑하게 처신하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